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영태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걱정이 많은 이 바이러스 감염증을 어떻게 잘 피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긴급하게 이번 동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중국의 후베이성의 우한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돼서 처음에는 우한 폐렴, 우한 감염증, 우한 괴질 이렇게 불렀는데 병원체가 발견됨으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WHO에서 명칭을 하기로 해서 현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감기를 일으키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랑 같이 있었고, 우리가 주변에서 감기 기운이 있다, 몸이 찌뿌둥하다, 기침 콧물이 좀 나온다, 그럴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감기에 제일 많은 건 라이노 바이러스인데 그 다음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는 별로 이렇게 강하지 않은, 독하지 않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잘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물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겨오게 되면 사람이 기존에 접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감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형이고, 박쥐 쪽에 있던 바이러스가 온 걸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이나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에는 너무나 이게 변이가 심해요. 그래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약품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 쪽에서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약제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사실 일으키는 증상도 상당히 다양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한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까지 일으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우리가 평소에 감기를 앓는 듯의 인두통이나 콧물, 기침 이런 걸로 살짝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증상이 감기랑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통제하기가 어렵고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감염은 중국 우한에서 감염된 사람을 얘기하고, 2차 감염은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그 중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노출된 사람이 다시 감염된 경우를 2차 감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 우한에서 오신 분들의 관광버스를 몰았던 기사분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 감염이 됐다고 하고, 만약에 그분이 다른 분한테 또 옮겼다면 그런 경우는 3차 감염, 또 그분이 또 옮기면 4차 감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감염이 무서운 것은 2차 감염까지 되면 그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차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알려지면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다 병을 옮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건적으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일어난 경우에는 상당히 정부에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하면 비말이라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날아다닐 비자거든요. 이렇게 이 아주 미세한 분말이 이렇게 팍 뿜으면서 주변 공기로 바이러스가 실려있는, 기침과 함께 바이러스가 실려있는 비말들이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밀접하게 접촉해 있는 사람이 흡입을 하게 되면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질환에 걸린 사람이 기침했을 때 그 비말이 이런 이 책상이나 버스 손잡이, 지하철 손잡이, 문고리 또는 엘리베이터 버튼 붙어 있다가 비말이 마르면서 바이러스가
사실 며칠 잔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존에 있는 바이러스를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책상을 만진다든지 손잡이 만진다든지 그러면서 손에 이렇게 묻힌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보면은 이렇게 코를 만진다든지 손을 만진다든지 눈을 비빈다든지 이런 일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손에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실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들어오고 그 바이러스들이 보통은 목에 이렇게 정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 목부터 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바이러스가 목에 있다가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이상 개체수가 증가를 해야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체수가 증가되면 목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 등으로 해서 목 뒤로 떨어지면 그게 기관지 및 폐로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손으로 만져서 자기가 그걸 입이나 코로 집어넣음으로써 감염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손 씻기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다 없애면 그만큼 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손 씻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흐르는 물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어떤 따뜻한 물과 그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이제 비누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손바닥을 이렇게 씻습니다. 손바닥을 씻고 그 다음에 손등을 씻고 이렇게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손 깍지를 쥐어서 깍지를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손 끝에 요 손톱 밑에 요 부위에 세균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부위를 이렇게 문질러서 씻고 마지막으로 엄지를 씻고 물로 이렇게 충분히 비누를 헹궈낸 다음에 사실은 페이퍼 타올을 저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타올로 물기를 닦고 그리고 닦은 페이퍼 타올로 수도꼭지를 이렇게 잠그는 걸로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 명 있으면 타월을 같이 쓰면 그게 또 감염원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회용 페이퍼 타월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리고 수도 꼭지에 균이 묻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페이퍼 타월로 수도를 이렇게 마지막에 잠그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뭐 수도가 없을 때는 똑같습니다. 이런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 세정제를 이렇게 한 번 정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시고 손등도 문지르시고 손가락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 세정을 자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얘는 저희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건데 얘는 뒤에 보면 70%짜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62%짜리고요. 근데 이거는 60%가 넘으면 대부분 그 소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높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요. 83%짜리를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60%만 넘으시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손 소독제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품귀 사태거든요. 그럴 때는 3:1 비율로 알코올 3, 글리세린 1 비율로 섞어서 쓰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만 쓰면 좀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셔서 그냥 이렇게 누르는 이렇게 퍼프되는 공병 하나 사신 다음에 집에서 만드셔도 되고, 환경관리 또한 중요한데 환경관리 하시는 거는 집에서 많이 쓰시는 락스 갖고 하면 됩니다. 독하기 때문에 100배 이속한 락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뚜껑 하나가 보통 10cc, 15cc 되거든요, 락스가. 그래서 그거에다가 100배 해서 1리터랑 섞어서 락스 같은 경우에 분무기에 넣어서 뿌리면 이게 흡입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폐에. 그래서 분무기에 넣더라도 보통 페이퍼 타월 같은데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그 페이퍼 타월로 이렇게 문질러서 환경 소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주의해서 소독해야 될 거는 문고리하고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만지는데 위주로 해서 락스로 닦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보호 용구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사실 환자가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누가 환자인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는 차단에 도움을 줘서 마스크 착용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스크의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뭘 써야 되는지 궁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KF80 우리가 많이 쓰는 황사 마스크인데, KF는 코리안 필터의 약자고 80% 정도 걸러준다고 KF80입니다.
철사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코 쪽으로 가게 위로 하시고 적당히 벌린 다음에 자, 이렇게 철사 있는 부분을 입에 거시고요. 양쪽 고무줄을 귀에 걸은 다음에 마스크를 좀 조정해서 얼굴이 완전히 덮게 하고 이 코 있는 부분을 철사를 구부려서 코에 딱 맞아서 밀착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KF94나 이제 N95 마스크까지 갖고 나왔지만 이 밀폐율이 너무 높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KF80만 돼도 사실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80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게 예방 효과가 더 좋고요. 더 높은 걸 쓰시면 결국 중간에 벗게 됩니다. 아니면 마스크를 자꾸 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자꾸 만지고 뭐 이러면 여기에 붙어있는 균을 손에 묻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벗을 때는 이 바깥쪽이 균이 많이 묻어있거나 바이러스가 노출됐으니까 귀 뒤로 해서 앞으로 만지지 말고 이렇게 벗어주시면 되고 마스크를 벗은 다음에는 손 소독을 또 해주시는 것도 항상 중요하겠습니다. 항상 이 손에 뭔가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어서 전염시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손 소독은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하시는 게 좋고 원래 이런 마스크는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쓰고는 버리고 새 거로 쓰게 돼 있는데 글쎄 요즘엔 마스크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개인 보호용구인 마스크 제일 중요한 손소독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손소독하고 이런 알코올 휴대용 알코올로 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수도가에서 따뜻한 물과 비누로 손을 보통 30초에서 1분까지 60초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닦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